어쨌든 마무리를 해야죠. 이제 2회차에 이제 남았는데 오늘은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이 치료 원리입니다. 치료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한번 치료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치료 개념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치료 개념은 문제와 이 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와 장애는 좀 다르거든요. 문제는 회복력을 갖고 있지만 장애는 회복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복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외상 스트레스는 워낙 강력한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이든 장애이든 고통 느끼는 건 같아요. 고통 느끼는 건 같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고통 느끼는 건 같지만 이 고통이 문제인지 장애인지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인 경우에는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도움들이 십시일반 합쳐지게 되면 이 문제에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약 70%가 회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장애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회복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상실되었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치료가 필요한데 이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는 플러스로 가 있는 타인에게 그만한 피해를 입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약 30%가 이렇게 장애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섣불리 줬다가는 장애가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느끼던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됐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시간, 비용, 이 노력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런데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도 비용도 그리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몇 수십 배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 몇 수십 배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몇 수십 배의 이런 자기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너만 유독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방치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혼자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다른 놈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는 놈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의 가장 일본은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생각을 할 때 제1번이 문제 있느냐 장애 있느냐. 그래서 시간, 비용, 노력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물론 예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시간, 비용, 노력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구나. 그러면 장애 있는 사람에겐 끈기를 갖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방치돼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의 말 그대로 우리가 강력범죄라든가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는 이유가 바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치료 개념에서는 문제와 장애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 개념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를 가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인식되는 것, 기억되는 것, 표현되는 것, 즉 세 개의 심리가 몸과 마음을 이렇게 상호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마음의 병도 아니고 몸의 병도 아니에요. 뭔 병이냐면 바로 인식, 기억, 표현 이 세 개가 심리 장애가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개가 뭘 인식을 해도 고통을 느끼고 뭘 기억을 해도 고통을 느끼고 뭘 표현해도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들어갈 때 아닌 거예요. 근데 플러스 들어가게 되면 뭘 해도 강력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뭘 기억을 해도 강력하고 뭘 표현해도 강력합니다. 엄청난 몰입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으로 만약에 스트레스 하나가 인식되고 스트레스 하나가 기억되고 스트레스 하나가 표현된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어디를 작용하냐면 갑자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버리게 되니까 본인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공격하는 양상이 여기서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외상스트레스 장애의 개념에서는 이 몸을 가지고서 인식 기억 표현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 마음을 가지고서 인식 기억 표현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설명을 드렸지만 이 몸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정신의학 영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뭘 하면 약물 처방을 많이 하거나 또는 신경치료라든가 여러가지 뇌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요즘은 많이 포커스가 넘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된 걸 전체적인 걸 다운을 시켜서 이 사람이 마음에서 고통을 훨씬 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정신의학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인식, 기억, 표현이 원래대로 회복되느냐? 회복되질 않습니다.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있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워낙 고통을 느끼니까 약물, 그 다음에 신경치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고통을 느끼는 걸 좀 다운시켜 놓고 주변에 도움을 주게 되면 엄청 빨라집니다. 치료되는 속도가. 그런데 장애들이 왔을 때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약물 치료하고 신경치료하는 건 다 똑같은데, 정신의학이 치료되는 건 똑같은데 이게 회복이 되지 못하게 돼요. 회복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관련되는 거는 다운시켜서 지금 고통 느끼는 거는 경감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어떤 걸로도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악화돼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식, 기억, 표현에 관련되는 거를 회복을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음에서는 뭐를 만드냐면 감정을 만듭니다. 이 감정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 감정은 인식에서, 기억에서, 표현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심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감정을 만들고 그리고 의식이 이 만들어진 감정을 자각합니다. 즉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낍니다. 감정을 만들어서 자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감정에 관련된 자각되어 있는 이 감정을 뭘로? 인식으로 또는 기억으로 또는 표현으로 해서 이 세 개의 심리로 작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로도 작용하고 일로도 작용하고 일로도 작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마음의 이론이고 마음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마음이 결국은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려면 여기에서 만드는 감정 그리고 자각을 하고 인식, 기억, 표현에서 작용하도록 한다. 이때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약물에 의한 처방을 하면서 고통에 자각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고통이 자각되는 것, 감정의 크기, 이게 훨씬 다운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로는 이게 많이 다운되어 있지만 서서히 회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마음만으로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현재 내가 받는 고통이 워낙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학 영역과 마음에 관련된 이 원리를 함께 공존해서 이렇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일단은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만이라는 개념을 집어넣는데 여기서 느끼는 감정의 에너지 크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느끼는 건 10 내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만을 느끼니까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외상 스트레스 장애고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더 악화되면 뭘로 가냐면 플러스 만으로 확 전환을 해버립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물론 본인 당사자를 생각을 해볼 때는 마이너스 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의 관점,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사실은 플러스 만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시급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 장애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하나는 마이너스지만 하나는 플러스에 관련된 이 세 개의 개념이 실제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바로 치료 원리를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건, 자, 문제와 장애가 이제 어떤 건지 정확하게 구분이 됐어.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문제 있는 사람은 회복이 되는 사람이 한 70%는 회복이 되지만 회복되지 않은 30%에게 그건 너의 문제야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도 이렇게 장애를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있을 때 나 도움 따위는 관심 없어. 내가 알아서 할래.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외상스레 장애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극구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해도 일로 들어가는 건 정해진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가 일반적인 우리가 외상 스트레스와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엄격하게 이제 구분할 정도는 됐어요. 그러면 장애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해놓고 됐어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뭐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흐지부지 우리나라도 똑같고 해외도 동일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이거에 관련된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가지만 결국은 지금 9.11 테러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19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결국은 정부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걸 왜? 치료가 되지 않은 채 계속 가게 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10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20년이 다 됐습니다 지금요. 비용은 비용대로 엄청나게 수천 명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 당사자들도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이 몸에 관련된 여기에만 때려박는 게 아니라 이 마음과 연결되는 부분이 엄청 중요한데 이게 빠진 상태에서 몸으로만 가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이해했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게 투여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문제일 경우에는 시간, 비용, 노력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고 주변에 조금만 도와도 충분히 우리가 회복을 낼 수 있지만 장애에 들어가면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많이 뭔지 플러스 많이 뭔지를 이제 알았어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두 가지 관점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는 내가 고통받는 관점, 또 하나는 타인을 고통 주는 관점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타인이 나에게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준 거냐면 1에서 10 사이에 있는 크기만큼, 즉 10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내가 받는 스트레스예요. 이게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못 견뎌요. 이 사람이. 그게 신체 물리적으로 가게 되면 범죄가 되는 거고요. 강력 범죄가 되는 겁니다. 왜? 죽고 사는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신체가 죽고 사러 가느냐 아니면 마음이 죽고 사는 쪽으로 가느냐. 이 플러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공격할 틈이 없어요. 왜?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죽일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감하기 위해서 약물 처방을 하고 이렇게 가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에 관련되는 문제와 장애를 구분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이 3번에서 마이너스 만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그리고 플러스 만에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정말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사람들이 자그마한 스트레스 아니면 이 몰입되어 있는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게 돼서 상대방들이 아예 살아나지 못할 정도로 만드는 엄청난 문제가 지금 양산이 되고 있구나. 이제 3번도 이해가 충분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알 수 있습니까? 장애는 오랜 시간, 많은 비용, 그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만에 고통받는 저 사람도 외상 스트레스 장애지만 옛날에 분명히 외상 스트레스 장애였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어딘가에 거의 반 미쳐있듯이 정말 혼자 방에 처박혀서 거기에 반 미치더라도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는 살아가고는 있는데 약도 복용 안 하면서 뭔가는 살아가고 있는데 어딘가에 정말 몰입될까 저게 더 위험한 외상 스트레스 장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1번과 3번은 이 치료할 때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1번과 3번을 근거로 해서 자, 이제 2번을 가지고서 치료 원리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리죠. 신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있게 되는데 몸을 통해서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를 뇌에 기억을 합니다. 마음에 작용됐던 것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마음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서 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외부로 나타냅니다. 말과 행동과 표정에 관련되는 걸로 뭔가 나타내게 되죠. 우리는 이 세 개를 바로 심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외상술의 장애는 심리가 세 개가 다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인식장애, 기억장애, 표현장애가 발생을 이미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인식이 장애가 발생됐고, 기억에도 장애가 발생됐고, 표현에도 장애가 발생됐다. 즉, 심리 세 개가 다 뭐가 회복력이 상실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뭐를 해주냐면, 어떤 정보를 너가 이렇게 하면 치료하실 때 정보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뭘로 받아들입니까? 인식으로 받아들이겠죠. 아, 인식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뭔가를 조언해준다든가, 어딘가 여행을 간다든가, 어딘가 가서 뭔가를 한다. 다 인식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인식을 다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들어오겠냐고요. 들어와서 내가 하면 할수록 점점 이 마음은 점점 그 크기를 더 크게 느끼면서 아파지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들어오든 분명히 알아. 이렇게 가면 치료돼. 너 정신 차려라. 정말 좀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이 나도 모르게 계속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작용하니까 또 관련되는 기억을 끌어다가 또 고통을 느낍니다. 계속 뭔가를 계속 넣어주려고 들고 인식을 하게 하고 기억을 하게 하고, 그리고 너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힐링하듯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별걸 다 합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좀 여행 좀 다녀봐라. 그리고 안 되면 뭐 공부라도 좀 해봐라. 그리고 그만 잊어라. 뭐 이런 별의별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심리 세계가 이미 회복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식의 방법, 기억의 방법, 표현의 방법, 즉, 이 인식의 방법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인지치료라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명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수련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거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이 기억에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물론 인지치료법에서 기억에 많은 정보들을 넣어서 그 사람 스스로가 회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이 표현에 관련된 치료법을 우리는 행동치료법이라고 합니다. 행동치료법. 자, 그러다 보니까 인지치료법과 행동치료법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때 유럽에서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유럽은 인지치료법 또는 행동치료법을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기준으로 갑니까? 심리 장애를, 이미 장애가 발생되는데 이걸 가지고 치료를 하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치료 들어가면 5년 답이 안 나와요. 누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NGO 단체들이 많이 나섭니다. NGO 아시죠? 비영리 단체들이에요. 이 단체들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계속 갑니다. 이렇게 치료를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인지치료법 또는 행동치료법을 합니다. 그런데 치료, 상담에 관련되는 거, 심리에 관련되는 게 유럽에서 태생이 돼서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에서 이 세계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인지치료법, 행동치료법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만든 게 인지행동치료법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듣고 있을 겁니다. 인지행동치료법. 그래서 인식하는 거, 표현하는 거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인지행동치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하는 거, APA를 중심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그렇게 써요. 그런데 인지치료법이나 행동치료법이나 인지행동치료법이나
뭐를 가지고서 쓰는 겁니까? 심리를 가지고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장난 심리를 가지고 회복을 하려는 그 심리가 더 고장나는 거예요. 이미 장애가 발생이 됐는데 이거를 장애가 발생된 걸 가지고 회복을 하려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회복력이 상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인지행동 치료법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이 대세로 뭘로 넘어갔습니까? 한국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계속 씁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관심 없어요. 주류가 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안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뭘 하냐면 직접 뇌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간 게 뇌과학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리, 뇌 기본으로 연결됩니다. 정신이야 뇌 무조건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과학이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몸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 기억, 표현에 관련된 걸 하다가 이제는 직접 정신의학 영역인 이 뇌과학 영역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드냐면 이 뇌과학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요즘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기억되어 있는 세포를 정기로 자극을 한다든가 또는 뭐 방사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세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사라져요? 그럼 뭐가 사라집니까?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효과를 봅니다. 그걸 우리는 뭐 신경치료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뉴로 피드백 같은 경우 뉴로 기타 등등 지금 치료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를 직접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뇌 수술하듯이. 이게 지금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진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치료되느냐? 이게 미지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몸과 연결돼서 인식, 기억, 표현을 계속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마음이론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치료법의 치료 원리구나라고 깨달았게 느낀 게 한 8년 전, 한 10년 됐거든요. 이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은 연구를 안 했습니다. 왜? 마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존재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만 할 뿐이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마음이 있나요? 마음. 몸이야 그려보세요. 그러면 대충 그리면 다 몸이지 그냥 해놓고 그리면 실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그러면 가만 있어봐. 그럼 마음이 없나요? 그러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한번 그려봐. 그러면 마음을 그려보라 그러면 다 뭘로 그립니까? 왜 하트로만 생각합니까? 얘가 기분 나쁘면 뭐가 됩니까? 이거 박살내는 게 되잖아요. 그럼 박살내는 게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트가 마음? 이게 좀 애매하죠? 그려봐. 그러면 못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존재해. 그죠? 존재는 합니다. 근데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증명이 안 돼요. 검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증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실체가 없어. 그래서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연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과학이라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존재는 하는데 실체가 없다? 그러면 존재하는 걸 증명하든 뭐를 증명하든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존재는 하는데 없다? 그러면 실체를 밝혀내야 되거든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증명의 애매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까지 연구되질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동양 사상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서양 관련되는 것, 역사, 문화 관련되는 그리고 종교에 관련되는 경전부터 안 읽어본 게 없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무식하게 그리고 자꾸 왜 하면서 이제 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마음은 인식, 기억, 표현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만들고 요거를 자각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요게 우리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정을 만드는 원리, 감정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요 자각된 요 감정을 뭘로?
인식에 보내고 기억에 보내고 표현에다 보낸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요것만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약물이라든가 약물, 그러고 난 다음에 또는 신경치료가 됐던 뇌치료가 됐던 뭐 신경이 됐던 뭐가 왜 합니까? 결국은 인식할 때, 기억할 때, 표현할 때 고통을 그만 느끼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통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서 작용되는 이 약물치료나 신경치료 또는 뇌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통을 경감시킵니다. 자, 문제가 하나 생겼죠. 이 개념에서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플러스 있는 사람은 고통을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고통의 크기만큼 뭘 느끼냐면 집중력, 몰입력,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과연 치료를 하겠냐 이거예요. 약을 복용하겠냐는 겁니다. 근데 사회에 피해를 주는 건 누가 줘요? 자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피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느냐? 바로 이 플러스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 기분 나쁘다가 막 샥 갈겨가지고 싹 죽여버리고 막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또 사건이 벌어졌죠. 가든 파티 하고 있는데 미국 어딘가에서 가든 파티를 하고 있는데 총 쏴가지고 4명이 죽었답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져요? 자기 기분 나쁘면 여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마이너스 100의 에너지를 느끼니까 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만에 있는 사람이 플러스 만에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 만을 느끼면 얼마를 지금 내가 고통을 느낄까요? 갑자기 마이너스 2만이라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니 그거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내 거를 원래대로 회복하려니까 타인에게 그만한 강력한 진짜 마이너스 만만 되더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타인들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타 등등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약물 치료를 받겠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약물 치료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논리정연하고 못 이겨요 그 사람들요. 자기 나름대로 이미 에너지가 그리고 몰입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훨씬 뛰어납니다. 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 전환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면 결국은 약물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요 마이너스 플러스 만에 있는 이 외성 스트레스 장애는 일단 치료가 안 됩니다. 일단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아예 생각이 약을 복용할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치료받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던 사람이 어딘가에 몰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치료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진 거야. 그러면은 이미 타인을 향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피해 안 보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그 사람 스트레스 한번 받으면 내 옆에 있다? 그럼 내가 날라가, 내가.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만에 있는 사람은 이 몸에 관련되어 있는 방법 가지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우리가 얘기했던 약물이 됐던 신경치료가 됐던 뇌에 관련된 부분을 치료가 돼서 뭐를 고통을 경감시켰다 쳐요. 그런데 계속 뭐는 남아있습니까?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계속 다운을 시켜버림으로써 즉 기능을 다운시켜버리는 겁니다. 기능을 다운시킴으로써 고통도 다운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서 고통을 느낍니까? 이 마음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일상생활은 전 어려울 수는 있으나 고통 받는 것보다 일상생활은 좀 어렵지만 일상생활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고통을 그나마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만 느낄 수 있게끔만 가도 버텨볼만 하거든요. 살리는 용도입니다. 자, 살리기만 해요. 자, 살려놓기만 하는 겁니다. 치료가 되는 게 아니죠. 엄격히 따져보면. 살려만 먹고 삼시세끼 먹고 잠자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즉 사람으로서 생존해 있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거 그냥 내가 가만히 살아만 있어. 자, 그러면은 인간으로서 과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인간은 이우야를 만나고 태어날 때 이 마음은 뭘로 작용하게 됩니까?
이 건강에 허락하는 한, 이게 내가 생존돼 있다라고 확신을 딱 갖게 되면 이 마음은 무조건 인식, 기억, 표현을 뭘로 작용시키냐 하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러면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행복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존에 있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약을 복용하면서도 굉장히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가서 활동하고 싶어. 근데 나갈 힘이 없어요. 인식기억 표현이 이미 많이 다운돼 버렸게 기능이 인지 기능부터 기억에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표현하는 이런 행동 기능까지 상당히 많이 무력화돼 버리거든요. 이게 단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현실이에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걸 경감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회복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살려놨어. 살려놓고 난 다음에 뭐를 집어넣어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스스로가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인식을 행복하게, 기억을 행복하게, 그리고 내가 행동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원리를 한번 보죠. 인식하는 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식, 기억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이것과 연결되는 거,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뭐가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도움해 줄 수 있는 거는 뭐죠? 유일하게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요 마음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감정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느끼고, 그런데 요 느끼는 거, 감정 만드는 거, 요거를 일단은 다운시켜 놨어요. 그래서 심리의 영향을 훨씬 덜 줄게 함으로써 무력화를 시켜놓은 건 좋아요. 왜? 살려놨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되면, 살려는 놨는데, 지금부터는 뭐를 해야 되면, 요 마음에서 감정을 서서히, 한꺼번에 갑자기 100을 확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만이라는 감정, 마이너스 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긍정 감정, 즉, 내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하나씩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생성을 해서 어디에? 인식에, 기억에, 표현에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 해볼 때는 아무 변화가 안 느껴집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부터 내 스스로가 요거를 만들어서 생성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생성을. 이거는 지속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뭘 생성을 할 거냐? 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감정이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의 감정이 만드는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 그래서 마음이 감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들어주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원리입니다. 이게 뭐의 원리냐면 마음의 원리거든요. 이 마음의 원리를 이 사람한테 그냥 알려줍니다. 근데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원리 힘들어? 상관없어. 자, 마음의 원리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걸 받아들여서 감정을 만들어요. 자기랑 같은 원리가 하나가 턱 들어오니까 뭘 하냐면 감정을, 좋은 감정을 툭 하고 만들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툭 하고 굉장히 사라져요.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왜? 그런 거 있죠, 왜? 바위를 뚫습니다. 물방울 한 방울, 그걸 정으로 내리치고 물론 그렇게 깨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방울 한 방울, 별 힘도 없는 그런 한 방울 한 방울의 그 힘이 1년, 2년 기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고문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고문. 그럴 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을 똑같은 자리에다가 눈을 부릅뜨게 해놓고 계속 떨어뜨리는 게 나중에 가면 그 경험하신 분들이 수기 같은 거 이런 걸 써놓은 걸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바위가 지체만한 바위가 내 이마로 떨어지는 걸로 느낀대요. 그 고통은 상상을 못한답니다. 그 원리는 같아요. 이런 원리들이 똑같이 이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회복하는 중이야. 인식을 하거나 또는 기억을 하거나 또는 나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거나
그 무조건 치료가 안 돼요. 그것 자체가 이미 고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원리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하나씩 회복을 하게. 한 방울의 물방울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원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남자는 뭐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제거한다 그랬죠. 제거 또는 회피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힘들다 어렵다 하는 사람부터 야 이 새끼야 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사람부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무력화시키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게 원리입니까? 이게 원리가 아니거든요. 뭐가 원리냐면,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피하거나 제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예요. 근데 내가 그걸 왜 들어야 되는데요? 몰라 돼. 그냥 들어.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회피하거나 무조건 제거를 합니다. 끝. 이게 원리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 거기다가 자꾸 사례를 적용하는, 그거 원리 아니에요. 사례 적용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리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요. 아니, 지금 내가 그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데요? 라고 합니다. 알아요. 스트레스 받으니 힘들어요. 그냥 듣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피하거나 제거를 하고 긍정 기분에 몰입을 합니다. 끝. 다음에 만나면 또 얘기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또 얘기합니다. 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만.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작용이 되다 보면은 인식할 때 스트레스가 딱 들어오잖아요.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제거하고 회피하고 앉아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데 사고뭉치 아이들이 있어요. 사고뭉치 아이들. 그 아이들 치료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집에 가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에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또는 선생님이 야 임마 너는 이거 해가지고 아직도 공부가 이 모양이냐 게임 좀 그만해라 딱 그러면 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가는 말이에요. 엄마 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나 회피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가요. 자기도 모르게. 왜? 이미 들어와버린 거예요. 내게 돼버린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에는 의식, 이건 치료법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의식이 있고 감정은 뭐가 만든다 그랬어요? 무의식이 만들게 돼요. 요 무의식이 바로 습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원리가 그대로 습관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것 가지고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내 직장 상사 미운 놈이 하나 있어. 엄청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 나를 생각할 때 아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제거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회피를 하려고 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건 공격 형태고 회피하는 건 자책 형태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리고 분명히 어딘가에 몰입을 해야 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내 스스로에게 데미지를 입히지는 않아요. 최소한. 자, 그래서 요 관련되어 있는 원리를 그대로 어디다 어떤 조건을 거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를 꾸준히 갖다가 여기다 때려 넣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심리 장애가 여러 개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은 일반 심리가 하나가 장애가 발생됐을 때, 두 개가 장애가 발생됐을 때, 세 개가 장애가 발생됐을 때, 결국 뭐냐면 똑같은 이 마음에 관련되는 원리를 하나씩 넣어주면은 몇 개를 넣어주면은 과연 이 사람이 치료되느냐?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뭐를 하냐면 일단은 다 때려 넣습니다. 그러면 인식 기억 표현에 하나의 장애가 발생이 됐던, 두 개의 장애가 발생됐던, 세 개의 장애가 발생됐던 치료되는 건 같아요. 다만 뭐가 차이 나냐면 기간의 차이는 나요. 그래서 외상수련 장애 치료되는데 예를 들어 1년 걸렸다. 그러면은 히스테리라든가 또는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거 치료되는 건 한 6개월도 채 안 걸려요. 그런데 뭐 중독증이라든가 기타 등 이거 관련된 치료되는 거는 2, 3개월도 안 걸려요.
이 정도로 엄청난 차이는 나요. 그런데 원리는 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치료 원리를 할 때는 항상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고통을 느끼는 강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플러스로 느끼고 있는 이 강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거는 왜냐하면 치료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뭘 필요로 합니까? 경감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고 살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 당장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1우선은 뭐냐면 몸에 즉 약물 처방을 받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리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정신과 영역의 약물 치료가 병행이 돼야 돼요. 이거를 함께 가면서 이거를 다운시켜 놓고 너무 법이 되어 있는 것도 잠시 좀 다운을 시켜서 사고 치지 않게 치료되는 과정에서 사고 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치료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획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너무 강력하게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경감시켜 놓고 그거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거를 회복을 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치료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 문제와 장애를 구분해서 시간, 비용, 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플러스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치료를 어떤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한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금 현재 전제 조건이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일단 몸을 통해 가지고 뭘 하면 급성, 즉 지금 내가 당장 자극하고 느끼는 아픔, 고통 그리고 타인에게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불필요한 에너지들이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다운시켜 놓을 수 있는 바로 몸이 일단은 그거를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의 원리에 의해서 시간이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일정 기간 소요되는 여기서 물 한 방울 한 방울 언제 치료되나요? 언제 치료 안 된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외상스트레스 장애 있는 사람이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겹습니다. 지겹다는 걸 느낄만 하네. 아직 안 아프신가 보네. 아직 뭐 살만하신가 보네.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빈정거리면서 왜? 계속하라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왜? 언제 치료되나요?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기억을 딱 하게 되면 얘가 가동을 안 해요. 때가 되면 되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이래도 10년 갖고 저래도 10년 갔는데 까짓거면 지금 하면서 막 한 1년 하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 1년 하지 뭐. 어차피 이래도 10년 가고 이래도 20년 가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세요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적용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그냥 해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치료법을 설명할 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바로 이 무의식의 원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치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가 조금 스트레스 받아서 굉장히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일로 와봐. 일단 한번 그려줘요.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자 빼놓고 해놓고 난 다음에 설명을 딱 해줬어. 그래 난 다음에 만날 때마다 뭔 얘기합니까? 만날 때마다 남자는 막 이렇게 되고 뭐가 되고 계속 만날 때마다 앉아서 일단 한 잔 먹을 때 얘기하고 두 잔 먹을 때도 얘기하고 고마해라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금 지나고 나면 그래도 화장실 가서 야 그래도 남자는 이렇게 지스키만 제 얼굴만 보면 그 생각이 확 나게 이해됩니까?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사람 치료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내공을 길러놓은 거예요. 스스로가 여기서 스스로가 인식되고 기억되고 표현되는 걸 자가치료,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제거시키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력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그거 백날 얘기해도 CR도 안 이렇게 왜 회복력이 상실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원리도 그게 함께 그거를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상적인 거에는 몇 개 되질 않아요. 일상적인 거는. 그래서 제가 기업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한국에서는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원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재밌고 즐거운 걸로 안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일본에 제가 기업 세미나를 가는데 거기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이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뭐냐면 힐링 체계, 내가 당신들의 임직원의 이 마음의 무의식에다가 자동 힐링 체계를 내가 만들어주지. 원리는 이렇다. 그래서 자동 힐링 체계를 만들어주겠다. 뭐를 통해서? 니들이 필요로 하는 테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 때 지각하는 사람들을 지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테마가 하나 있다 쳐요. 그러면 지각하지 않게 하는데 지각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 뭐 하는데 그 안에다 원리를 하나 턱 집어넣어서 요것만 불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테마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방식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 뭐 10회를 가든 20회를 가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하나가 누적이 돼서 쌓이게 되면 이 마음이 순구조를 가면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자연스럽게 컨트롤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치료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때 심리장애급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은 약을 복용을 하던 뇌치료 관련된 정신의학 영역의 도움을 일단은 받아야 됩니다. 왜? 현재의 문제를 일단은 경감시켜야 돼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경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되는 과정에서 타인한테 피해를 줘가지고 범죄자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또 내가 내 피해를 지금 내가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 고통도 어떻게든 조금 줄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정신의학 영역의 도움을 받고 이거는 워낙 지금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심리 가지고는 치료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 마음의 무의식의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서 감정을 하나씩 넣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하나가 들어갈 거고 두 개가 만들어지면 두 개가 들어갈 거고 하나씩 늘려가는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씩 늘려가다 보니까 어느덧 컵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어느덧 진짜 양동이 하나가 채워지고, 그럼으로써 내가 원래대로 여기를 점점 약물 몸에 관련된 이쪽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두 방울 모였다 그러면 두 방울 줄이면 됩니다. 이거를 줄여가면서 여기를 강화시켜 나가게 되면 일정한 기간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본인이 약을 복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의사들도 놀랍니다. 의사들이 아니 뭐 했길래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약 복용 안 하시고 한번 일주일 가봅시다. 약을 복용 안 하고 일주일 가면 멀쩡해요. 그럼 한 달만 더 가봅시다. 이제 예우라 그러거든요. 한 달만 더 가봅시다. 꾸준히 가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대로 자리를 잡아가서 지금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일 전혀 못하던 10몇 년 동안 일 전혀 못하던 사람이 일 잘해요. 지금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못했으니까 또 더 열심히 하고, 플러스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에 정말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기도 지금 신기해라.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를 잊어버리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건 당신까지 내 게 아닙니다. 이거 누구한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사람 인생이에요. 저는 그냥 단지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해주고 관리하고 운영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 모든 노력은 누가 하냐? 본인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이 원리에 의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바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심리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실에 사행성 감독위원회 도박 중독 치료하는 사행성 감독위원회에서 합니다. 우리나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약 5천억에서 많게는 9천억까지 갑니다. 그런데 왜 도박 중독자 한 명도 치료가 안 될까요? 전국에 그 많은 도박 중독자 치료 센터가 그렇게 많은데 센터장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 급여 주고 그리고 오면은 거마비 주고 그 거마비 받아서 어디 갑니까? 거마비 받아가지고 또 갑니다. 이런 악순환이 왜 그냥 계속 상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도박 중독이 치료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들어보면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나 회복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회복력이 상실된 데다가 그게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 점점 더 악화된다는 원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리 장애가 뭔지, 심리 문제가 뭔지조차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산하실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 원리 도박 중독 관련된 치료합시다. 보냈어요. 어떻게 될까요? 벤치 먹었어요. 왜 벤치 먹을까요? 그와 연결되는 밥그릇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만 명이 그 치료센터 예산 몇천억을 수만 명이 그걸 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깨지지 않아요. 전 깨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원리를 그대로 한번 넣어서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는 이거를 저는 현장에서 보고 왜냐하면 현실에서 늘 이걸 본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이론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현장에서 필요해서 나온 겁니다. 현장에. 근데 만들고 보니까 예방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방법이. 저는 치료법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이것저것 많이도 해봤지만 제가 많이 안 해본 거는 뭐냐면 도박 싫어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스톱 치고 카지노하고 뭐 하는 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합니다. 저 가면.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돈 보따리 들고만 그런 짓은 안 해요. 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즉 내가 고스톱 좋아하고 포카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면 포카 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내가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 반 미쳐가지고 그거 안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마약이 있어요. 마약. 그거 하면 뽕 간다는 거 뭐 다들 알아요. 근데 왜 안 해요? 그게 내가 한번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내가 빠져들어서 내가 다시는 헤어나지 못하는 확고부동한 내 나름대로의 예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예방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우선이라.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방은 캠페인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료도 치료법이 예방법이 곧 치료법이거든요.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이 외상수랑의 치료 원리인데 요약을 하면 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마음을 다룬다 해서 몸을 헛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병행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치료받다 이 사람들 다 죽어요. 치료받다 죽는다니까요. 왜? 너무 힘들어서. 힘든 데다 더 힘들어지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치료받다 사고 쳐요. 치료받다가. 그래서 이것만이 능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와 의사와 공동협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요즘 와서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정신과 의사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 방향이라면 일단은 내가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그거는 치료가 안 되고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이거를 회복을 하도록 이 사람을 찾아가세요 라고 보내주는 사람들인데 누가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보내주는지. 그리고 저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그러면 정신과를 꼭 가서 진단을 꼭 받고 거기에서 처방을 받고 그걸 가져오세요. 그거 없으면 저 치료 이거 안 들어갑니다. 왜? 그냥 들어가면요 여기에서 문제 생겨요. 그냥 내가 치료를 무조건 다 한다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고 저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이제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이제 회복이 되면 일반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다시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다시 원래대로 내 일상으로 원래대로 회복이 되도록 옵니다. 저는 어느 거 하나도 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원리는 정해진 수순대로 간다고요. 인간이 회복되는 데는. 특히 심리장애는 지금까지 연구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알고는 있어요. 이게 심리장애고 이게 심리문제라는 걸 알고 있지만 구분이 모호하고 두 번째는 치료 원리가 이거를 완전 배제, 이 자체가 마음이 완전 연구가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심리로, 몸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호르몬을 따지게 되고 자꾸 뇌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심리도 지금 현재 계속 호르몬 따지고 뇌 따집니다. 심리는 더 이상 옛날의 심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로 몸으로만 회복을 한다는 그런 이 시행착오에서는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원리는 이 세 개의 개념을 갖고 두 번째에 있는 것을 어떻게 더 확대를 해서 마음이 어떤 원리를 작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거를 회복해 나가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몸을 당연히 치료하는 이거를 하는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과 무의식에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 집어넣는지 그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 자, 요걸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질문하다면 당연히 질문이 없으실 테니까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좀 받는 걸로 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6시 반에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물론 어려우신 분은 늦게 오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왜냐면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그동안 하면서 궁금했던 거 그리고 또 필요한 내용들 요약 정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6시 반에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있으신 분은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어차피 영상은 그대로 공개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걸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